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수동으로, 발신기 조작이 수동이죠. 그리고 R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계기를 거쳐서 수신기로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P형인 경우에는 중계기 없이 바로 직접적으로 신호를 주게 되고, 감지기 작동이 자동의 개념인 거죠. 이 신호가 다시 또 중계기를 통하면 R형, 직접 바로 가면 P형, 그럼 수신기로 가면, 중요한 건 이제 수신기라고 하는 장치에서 화재 표시등이 점등이 되고 지구등이 점등이 된다고 해요. 로컬 표시등. 그리고 수신기에 있는 주명 장치도 경보를 발하게 되고, 요 발신기 있는 곳 위치에 음향 장치가 설치가 되어서 지구명 장치도 경보를 하게 되고, 또 발신기 인근 또는 각 실의 시각 경보기도 이제 전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발신기 눌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 응답 램프 점등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점등되고, 그리고 또 기타 수신기에서는 이제 공조 설비도 동작시켜주고, 뭐 건축 방지 방화 셔터 같은 거 동작시켜주게 되고, 비상방송 앰프도 연동시켜주게 되고, 뭐 유도등 같은 경우에 삼선식 방식은 유도등도 점등시키게 되고, 뭐 속보 설비도 동작시켜서 이제 소방서로 전화를 자동으로 걸어주게끔 되기도 하죠. 이런 시스템을 가지는 걸 우리가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한다라는 개념을 잡고 계신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설치 기준을 공부하실 건데, 자, 설치 기준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경계구역입니다. 경계구역. 요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비상경보 설비에는 이 단어가 없었죠. 왜냐면 비상경보 설비는 건물 전체에 경보해주는 설비다 보니까 경계구역 개념이 없고 건물 전체가 그냥 하나의 경계구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건물 규모가 크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뭐 3층 눌렀다. 그럼 건물 전체 불 났다는 표현이 아니라 3층의 어디 부분에서 불이 났다라고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경계구역 설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경계구역이 들어간 게 결국에는 이제 자탐설비다. 그럼 이때 경계구역의 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앞으로 중요한 건 이 경계구역의 수가 우리 같은 말로 회로수라고도 하고 신호수라고도 하고 지구수라고 한다는 용어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구역 수가 많다 작다고 표현해야 될 건데, 회로수, 신호수, 지구수가 같은 말이다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중에 나오겠지만 또 같은 값으로 종단 저항의 수와도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탐설비에서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탐설비는 각 층마다